안녕하세요. 앞줄 SMR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대 여성분 왼쪽 압출 후에 다시 또 오른쪽 압출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지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잘한 좁쌀 여드름이 상당히 좀 있는 상태에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염증도 좀 심해지신 케이스의 모델분이셨고요. 모델분이 전반적으로 피부가 얇은 편이세요. 피부가 두껍고 피지감이 많고 이런 피부는 아니시고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고 얇아서 자극받으면 쉽게 붉어질 수 있는 홍조나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해야 하는 그런 피부세요. 피부가 얇고 약한데 좁쌀 여드름이 좀 올라오셨었다고 하고요. 그 좁쌀 여드름 관리를 위해서 관리실에서 주기적으로 압출을 좀 받으셨었나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피부가 좀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압출 받으시고 난 후에 후 관리를 좀 잘 하셨어야 됐는데 그걸 좀 안 했더니 집에서 팩도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좀 안 했더니 오히려 피부가 염증이 올라오면서 나빠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시술 받으시고 그러니까 압출 시술 받으시고 다음날 되면 또 쉽게 이렇게 하얗게 농도 잡히고 막 그러셨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도 압출을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내원하시라고 할 때 언제나 진한 압출 받으시고 나셔서 증상이 좀 어땠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압출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고 피부 재생력도 좋았던 경우에는 전혀 문제 없었다고 좋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압출 과정에서 일부 그래도 좀 압출이 까다로워서 압출이 좀 잘 안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 좀 심하게 덧났다고 염증이 올라왔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압출하고 나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하얗게 농이 올라오고 다음날 아니면 그날 저녁부터 막 그렇게 농이 올라왔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피부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압출을 하다 보면 압출이 전부 다 아주 깔끔하게 돼주면 좋은데 일부는 압출이 좀 잘 안 되면서 덧나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도 압출을 하면서 알아요. 여기 뭔가 남은 것 같은데 깔끔하게 안 나온다. 덧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조직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압출하기 너무 까다로운 상황이어서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덧난 부분은 이제 재내원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실제로 염증이 굉장히 크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아무리 압출을 잘해도 덧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농이 다시 올라올 거를 예상을 하고 압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압출을 했는데 압출 후에 한두 개 정도, 뭐 4-5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압출을 많이 좀 압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했다라고 하면 여러 개가 덧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덧나는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압출이 좀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좀 잘못 건드려서 덧날 때는 염증이 꽤 크게 생겨요. 또 가볍게 생기는 게 아니고 안에 피지 덩어리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압출한다고 막 누르면서 조직 손상이 심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화농 자체가 좀 크게 생겨요. 근데 압출 다음날 하얗게 자잘하게 농이 올라오는 게 여러 개 있었다. 손댄 곳마다 막 하얗게 농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이건 피부 재생력과 면역력의 문제로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커팅은 가볍게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기는 나죠. 그렇게 상처난 부분이 깔끔하게 잘 안 물어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 잘 안 물라고 한약 처방도 드리고 약침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게 잘 못 아물면 덧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잘하게 수포들이 잡히고 농이 올라오는 거예요. 압출 후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무조건 면역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약 처방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피부 면역 기능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인 거지 겉에서 해야 하는 이런
압출 방식이 잘못되었다거나 후관리가 잘 안 되었다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도 압출 받으시고 나셔서 그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 보면 피부 면역 기능 자체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얇고 약한 피부에 면역 기능까지 떨어지면 압출 후에 상당히 쉽게 덧납니다. 그래서 압출 치료할 때는 압출 치료로 끝내면 안 되고 이후 그 면역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뭔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압출해드리고 저희 하는 한약 약침 치료랑 그다음에 먹는 한약을 처방해드릴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피부 증상에는 항생제 네크로나 그런 것보다 면역력을 올려주는 한약 처방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상을 보면 이분이 확실히 턱 라인에서의 증상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염증도 턱 라인에서 좀 더 심한 편이긴 하고요. 좁쌀여드름도 턱 라인에서의 증상이 좀 더 안 좋습니다. 저는 이쪽과 관련한 트러블들이 유달리 심한 케이스에서는 언제나 부신피질 호르몬 문제, 몸에서 생성되는 코르티코이드나 안드로젠 관련한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 좀 확인을 하는 편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생활습관, 체크해야 되는 생활습관은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평소 스트레스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수면 시간이나 수면 패턴, 수면의 질,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 처방을 좀 더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턱 라인에 옹기종기 모여서 좁쌀여드름이랑 염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좁쌀여드름은 지금 보면 크기가 매우 작게 올라오고 있죠. 피지가 많은 타입은 아니시라는 의미인데요. 뚜렷하게 피지가 많은 타입이시라면 오히려 T존, 이마 쪽에서의 증상이 더 안 좋게 올라왔을 겁니다.
그대로 건조감에 의한 좁쌀 여드름들이 숨어 있는데요. 피지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피지 배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생기는 좁쌀 여드름들이 입과 바로 가까이에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좁쌀 여드름으로만 남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면역력이 약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염증으로까지 악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턱 쪽이랑 입가 쪽을 먼저 압출하고 이 볼 쪽으로 좀 올라오면서 압출하고 있는데요. 볼 쪽에도 압출량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자잘한 면포들도 있고요. 그리고 염증도 있는데 일부 염증은 꼭 모낭염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피지가 차 있다고 하더라도요, 피지가 전부가 아니고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모낭염처럼 보이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피부 타입을 이제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피부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약침 이런
거를 좀 염증 부위랑 그리고 이전에 염증이 올라왔던 부위 위주로 해서 좀 치료를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염증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재생되는 과정에서 흉살이라고 하는 단단해진 반응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겉으로 만져보기에는 꼭 뭐가 있는 것 같이 단단한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를 구분을 못 하셔서 가끔 여드름이 안 사라진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인지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얘가 빨리 없어지려면 재생주사 맞으셔야 된다고 안내드리고 재생주사 해드립니다. 자, 이제 앞볼 쪽 좁쌀 여드름 있는 것만 좀 정리할 건데요. 앞볼 쪽은 약간 피부가 홍조 있는 것처럼 붉게 올라오죠. 처음 이제 피부 상태를 볼 때는 홍조가 있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압출하면서 느낀 점은 피부가 좀 많이 얇으셔서 오히려 겨울철에 많이 건조해지거나 이럴 때도 홍조가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 광대 쪽 볼 쪽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은 좀 염증도 덜하고 압출량도 좀 덜 해서요. 오른쪽 압출할 때는 지난주 영상 턱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프셨대요. 턱 쪽은 염증이 조금 있었던 분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많이 아프셨었대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